공법 시간에 농지법 하나도 안 했어요? 진짜요? 자, 저기 공법에서 아마 농지법이 두 문제 나올 거예요. 두 문제. 우리 중개 실무는 몇 문제 나와요? 0.5문제. 그런데 하고 앉아있네. 아니 하죠. 하긴 하는데. 자, 쉬는 시간에 떡을 먹었는데 진짜 떡 맛있네 그거. 응? 어떤 분이 가져오셨는가 모르겠는데 진짜 맛있네. 그래요? 응.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있어. 이 농지는 농사 지을 사람이 취득해. 그래서 등기가 나려면 농사 짓는다는 확인 받아야 돼. 그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에요. 그러면 농지 그러면 무조건 떠오르는 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농취증이에요. 농취증. 농지 취득 자격증명. 요것을 시군면에서 끊어와야 등기가 돼요. 그래서 소유권 취득해. 돈만 줬다고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고 이게 농지라면 원칙적으로 농취증이 있어야 등기 나서 소유권 취득한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보시면 매매를 통해서 사는 경우도 등기 나려면 농취증이 있어야 돼요. 당연하겠죠 지금. 그러니까 요 농취증은 계약서 쓸 때는 없어도 괜찮아요. 등기 날 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증여 있죠. 옆에 보면 증여 나온 거 있죠. 증여. 증여가 뭐예요? 지금 우리 어디 보냐면 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보고 있어요. 매매 옆에 증여죠. 증여. 공짜로 주는 거죠. 증여를 해갖고 증여 받은 사람이 등기 치려면 뭐가 필요해요? 농취증. 이 증여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남편이 자기 농지를 아내한테 증여해. 왜? 사랑해서? 아니, 당신은 농사죠. 이런 거지. 그래서 증여를 하면 아내 앞으로 등기가 넘어오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아내도. 이거 있어야 된다. 이게 농사 짓는 확인서예요. 그러니까 농사 지으려고 하는 확인서예요. 현재 농사 짓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농사 지을 계획이에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요게 있으면 등기 난다. 이거지. 옆에 경매 중요해요. 경매 나오죠. 옆에. 경매로 받을 때도 농취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를 한 자가 농지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취득하는 경우 이때도 농취증이 있어야 돼. 하나 이해하실게. 전용 이렇게 많이 나오죠. 허가, 신고. 규모에 따라 허가받는 것도 있고 신고하는 것도 있는데 전용한다는 것은 농지인데 다른 용도로 돌려서 쓴다는 뜻이에요. 농지인데 집 짓겠다는 뜻이에요. 농가주택 같은 거. 그러면 나라에서는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전용하는 것을 허가 내주고 또 받아주기도 해요. 그럼 이건 앞으로 농지로 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 개발은 안 한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농지죠. 농지. 그래서 일단 농취증 끊어오라고 해. 그러면 이건 이럴 계획으로 하는 경우는 농취증 발급을 해줄 때 까다롭게 막 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대충 할 것 같아요? 농취증 발급할 때 대충 한다고. 이거 농지로 쓸 게 아니잖아. 지금 농취증은 뭐예요? 이 사람이 농사 지을 사람인가? 이거 살펴보는 건데 지금 농사 짓겠다는 게 아니잖아. 이건. 이거 앞으로 전용해서 여기다 집 지으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그럼 진짜 농사 지을 거야? 이렇게 따져보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농취증은 쉽게 발급이 돼. 근데 앞으로 이제 요걸 전용 허가 받은 거, 요것을 이런 계획대로 이제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남은 숙제고, 어쨌든 여기는 농취증 끊는 건 쉬워, 오히려 여기가. 일단 농지니까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도 있냐면 전용 허가 받아서 이제 그 집 지을 수 있게 딱 됐는데 나중에 그걸 안 짓고 막 이렇게 지지부진 하잖아요. 그럼 허가 내줬던 걸 취소도 한다고요. 그래 버리면 어떻게? 농지로 다시 돌아와. 그 여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농지고 나중에 농지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으니 일단은 농취증을 받으라 하는 것이 요것이 이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밑에 주말체험 영농 나오죠. 취미 영농 하려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예요. 주말 농장 요거잖아요. 요거 취미 영농.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농취증을 어떻게 해요?
끊어와라.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건 진짜 농사 짓는 거예요, 사실. 그냥 취미로 할 거죠. 그런데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이 제한돼 있죠. 1000제곱미터 미만. 그거 검사 맞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주말농장 같은 경우는 농지증을 받으라고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변화가 좀 생겼는데 이따가 봐요. 그건. 이런 경우는 농지증 필요한데 필요 없는 경우가 있죠. 필요 없는 경우를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상속. 농지를 상속받아. 그래서 상속 등기 하려고 그랬더니 그 상속받은 아들한테 야, 농지증 갖고 와 이러는 거야. 농지증은 뭐예요? 앞으로 너 농사 지을 계획서 갖고 와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농사 지을 계획이 없는데 그럼 상속도 못 받나요? 안 되지. 그러니까 상속제도가 더 우선한다고요. 농지증보다. 그래서 상속 받을 때는 농지증이 필요가 없어요. 농사 안 짓는 사람은 상속 받아야 돼.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합병이 뭐예요? 합병. 회사가 합쳐지는 거죠. 이렇게. 합병 들어보셨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개의 회사가 합쳐서 이 한 회사 되는 거다. 이렇게. 응? 새로운 회사로. 이렇게. 근데 이 회사는 농지를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법인이 농지를 갖고 있을 때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증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지. 근데 이제 회사가 합쳐지는 거야. B하고. 그래서 C가 되는 거야. 그러면 C도 이 농지를 갖고 있게 돼요. 결국은 다 통치 합쳐지는 거니까. 그럼 요때 요 농지가 있으니 C라는 회사가 없던 게 나타났으니 요것도 농지증 또 가져오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이때 이미 검사 맡았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만 되는 거예요? 회사가 합쳐지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져오라고 하면 안 되지. 귀찮지. 그래서 합쳐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받았어. 이건요. 이거 공유물 분할이야.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공유물 분할인데 요게 농지에 예를 들어서. 근데 A가 돈을 절반 내고 B가 절반 내서 둘이 농지인데 지분으로 취득했어. 지분으로. 지분으로. 요 지분으로 A하고 B가 취득할 때 농지증 필요할까요? 응? 지분으로 취득할 때 농지증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응? 필요. 지분으로 지분이면 그 농지가 아닌 거예요? 지분이라도 농지지. 농지증 필요해요. 지분 취득이라도 필요해요. 토지는 지분 거래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필요해요, 농지증. 그런데요, A하고 B가, 카메라맨,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지? A하고 B가 이제 단독 등기 하는 거예요. A 명의로 단독 등기를 낼 때, 농지증, 또 가져와. 이렇게 할까요? 할 필요가 없죠. 벌써 여기서 농지증 검사 맡았는데, 찢어지기만 한다고, 분할. 여기는 합쳐지기만 한다고. 합쳐지기만 해요? 찢어지기만 해요? 암기할 게 뭐가 있어? 글자를 보고. 합쳐지기만 해요? 찢어지기만 해요? 협의는 뭐냐? 관청이 농지로 쓸지 말자고 협의를 끝낸 거예요. 관청. 협의란 말은. 허가나 신고는 개인이 받은 거예요. 협의는 뭐예요? 전용하기로. 농지인데 거기다 집 짓기로 협의를 끝낸 거야. 거기다 아파트 짓기로 협의를 끝낸 거야. 협의란 얘기가 나면 관청끼리 한 거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시흥시장이 이렇게 협의해. 여기다 아파트 짓자고. 그럼 이건 영원히 농지로 안 돌아와요. 근본적으로 용도 지역부터 바꿔버릴 거야.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협의란 글자 오면요. 농지증을 더 이상 받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밑줄 그은 거 몇 개 있는데 그중에 설명드렸으니까 암기하려고 막 너무 애쓰지 마시고. 제일 끝에 가면 10번 있죠. 10번. 상식입니다. 상식. 자, 10번. 제가 상업지역 내 땅을 한 100평을 갖고 있어. 그리고 제가 거기서 이제 제가 모내기를 하고 있어.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그럴 거야? 저 미친놈이라고 그럴 거 아니야. 상업지인데 100평이나 갖고 있으면서 거기서 제가 모내기를 하고 있으면 벌써 용도지역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다 그러면 이건 농지로 쓸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협의를 거쳤죠. 그 다음에 용도지역을 바꾸죠.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에서 바꾸잖아요. 그게 10번이야. 이게 10번이고 그 전 단계가 이거 협의 단계란 말이에요. 영원히 농지로 안 돌아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죠. 네.
암기하실 거예요? 이해하시라고. 자, 다음 페이지 가면 가로 6번이 나와요. 가로 6번. 응? 가로 6번 나오잖아요, 지금. 별표요. 이번에 바뀐 건 가로 6번이 바뀐 거예요. 전체를 다 보셔야 되는데, 먼저, 원래 농지다 그랬을 때, 을이 농지를 이렇게 취득해야 되나? 응? 그러면, 농지청이 어떻게 해요? 있어야 되는 게 원칙. 요게 있어야 등기가 나는 거니까. 근데 농지청을 갖다가 어디서 끊어주죠? 시, 구청장, 그 다음에 읍장면장, 살짝 군수가 빠지죠. 군수는 마을 사정을 잘 몰라요. 군수 대신에 읍장님하고 면장님이 잘 아니까 읍장님, 면장님이 권한이 있어요. 이럴 때 발급받으려면 거기 보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요.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거기 첫 줄 끝에. 예.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농지 소재에 관한 시군면장한테 발급 신청한다. 그랬죠? 근데 가로 아래 뭐가 있냐면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도 같이 들어가 있죠. 여기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주말 농장일 때도 농지증 필요합니까? 네. 그럴 때도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 냅니까? 네. 이제 내는 거예요. 옛날 안 냈었어요. 다시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 냅니까? 냅니다요. 중요한 변화죠, 이게. 그리고 신청할 때는 거기다 직업도 적어요. 직업. 직업 적으라고 지금 당구장 표시되어 있죠? 직업을 회사원 적었어. 그러면 발급이 될까 안 될까? 회사원이라고 적으면 농지증이 발급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응? 주말 말고 이거면 돼. 이건 돼. 안 돼요? 돼요. 될 수 있는데 이제 가서 얘기를 하겠지. 에? 나 지금 회사원인데 어떻게 저 회사 좀 이따 때려칠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농사 짓겠어요 그런 거지 농사를 짓고 있어야가 아니에요. 앞으로 농사를 이렇게 지을 거예요. 계획서가 있잖아요. 멋지면 이거 나와요. 농지죠. 큰 소리 치면 다 가서 회사 곧 때려칠 거예요. 그리고 농사 뭐 이렇게 해서 농사 지으려고 다 준비 중이에요. 큰 소리 땅 치고 뭐 나오면 돼. 그럼 나와. 그 다음에 농사 안 지면 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많은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서 큰 소리 뻥뻥 치면 되는 거예요. 네? 좀 의심스럽지만 하겠다는 거 어떻게 말려 그걸. 그게 이 농지증이야. 그러니까 계획서가 멋지면 돼요. 근데 계획서 갖고 안 통하는 게 있어. 그게 이제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서 그냥 끊어주는 게 아니고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될 경우가 나오죠. 동그라미 2번이죠? 동그라미 2번에 있잖아요.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거. 통이 성향 또는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 취득 시에는 의무적으로 심사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까다롭겠죠. 좀. 자, 근데 동그라미 3번 가보세요.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이 면제된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 농사 있는 계획서를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예요? 동그라미 3번에? 벌써 했는데 우리가? 박스에서 아래 거, 밑에 거.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 환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왜 농업경영계획서를 안 내? 이건 농사 안 짓는 땅이라니까 앞으로 안 지으려고 그런다니까 지금. 거기다 왜 농사 짓는 계획서 내라고 그래? 면제죠? 그러니까 이거 안 내. 안 내니까 어떻게 해? 농지증 발급받는 게 쉬워. 농사 안 지을 땅이에요 지금 앞으로 계획상으로는. 응?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4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발급 기한.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거나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를 낼 때는 심사기간이 며칠? 7일이란 말, 7일. 바뀐 부분이죠. 여기가 핵심. 농업경영계획서 면제받는 경우는 며칠? 4일. 심사할 게 없으니까 좀 줄어. 4일. 그래도 옛날보다는 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농지위원회 심의 거치는 거 며칠? 14일. 그죠? 질질 끌어버릴 수 있죠. 14일이니까. 거기까지 오른쪽 가시면 이제 다 왔어요. 오른쪽 페이지 보면 가로 10번에 거기 뭐가 나오냐면 동그라미 1번이 있어요. 가로 10번 별표 3개죠 지금. 주말 농장이 그렇게 시험이 잘 나와요. 비농업인도 취득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그러다 보니 투기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응?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요때 농지증은요 갖다 내야 됩니다. 주말농장도.
근데 동그라미 4번, 5번 두 개 별표 밑줄 4번, 5번 중요하죠. 주말청 체험 영농 계획서 제출합니까? 농사 있는 계획서 내야 됩니다. 예. 뭘 갖다 내야 될지 좀 그러긴 한데 하여간 예. 가지 심고요, 고추 심고 뭐 그럽니다. 이렇게 갖다 내는 거예요. 자, 5번 농지 취득 제약 증명 발급 기한은 며칠이다? 그러다 보니 7일이다. 이것도 바뀐 거죠. 예. 4번, 5번의 핵심. 그 다음에 9번 가보셔요. 9번 보시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가 없다. 요번에 생긴 거. 농업진흥지역이 뭐냐면요. 옛날에 절대농지라고 했던 거예요. 절대농지는 우리가 그냥 딱 보면 압니다. 어떻게 되냐면 바둑판처럼 생긴 논. 거기 얘기합니다. 거기는 농업진흥지역이에요. 거기 있는 농지를 내가 취미영농 하겠다고 취득할 수는 없다. 신청해도 농지증을 안 내주죠. 에? 그런 뜻입니다. 에? 자, 그 다음에 위로 가면 농지 임대차입니다. 이 농지 임대차는 농지를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농지 임대차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 농지 갖고 있는 사람 자기가 농사 지어야 돼요. 남한테 빌려주거나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빌려주는 걸 허용하잖아요. 그러면 이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지금 돈 있는 사람이 막 집을 여러 채 갖고서 월세 받아먹고 똑같은 것처럼 그거하고 똑같이 돈 있는 사람이 이제 어디 투자할 수 있냐면 농지를 투자해. 그래서 농지를 갖다가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엄청나게 갖고 있으면서 농지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주네. 빌려주고서 어떻게 해 이제 1년에 거기서 나오는 것 중에서 한 절반까지만 놔주고 나머지는 너 가져 이렇게. 뭐 이렇게 해다가 올해는 흉년 들었으니까 한 3분의 1만 내. 옛날에 소작제도 있잖아. 소작제. 그 땅 갖고 옛날 관리들이 왜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살았는가? 관리한테는 그런 땅을 줘가지고 소유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땅을 갖다가 필요한 사람한테 이렇게 소작을 줘서 거기서 받아먹을 수 있도록 해놓으니까 관리들 입장에서는 좋지. 자기 땅은 아니지만 거기 자기 땅하고 비슷하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뭐 과거에 급제해서 땅 했더니 그런 땅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서 막 수입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 때문에 하지.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영모를 꿰지. 그럼 어떻게 되죠? 삭탈관직이 되면서 땡가당 하면서 그걸 다 뺏어버리면 이제 못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그걸 갖고 우리 관료들을 이제 컨트롤하는 거예요. 에? 아마 저 김정은이도 비슷하게 할 거야. 거기 있는 그 나이 어린 사람이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다 뭘로 하겠어? 그 권력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 좀 잘한 사람한테는 좀 주고 못한 사람은 목을 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그 권한 행사하면서 끌고 가는 거지. 자, 그러니까 지금 딴 얘기가 돼버렸네. 농지는 원래 임대차 허용되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예외적으로 몸이 아파요, 뭐 이런 거 등등등. 나 이번에 저기 국회의원 됐어요. 나 농사 못 지을 것 같아요.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법에서 예외적으로 임대차 할 수 있는 사유를 쫙 이렇게 정해놨어. 네. 해외여행 몇 개월 동안 갔다 올게요. 그때도 빌려줄 수 있다고 그래요. 사유가 법에 정해졌어요. 그럴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동그라미 1번 지금 가로 9번 갔습니다. 위로 갔죠 지금? 서면계약이 원칙이다. 분쟁 안 생기게 한 4번 나왔어요. 4번. 서면계약이 원칙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항력.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지만 농지 임차인도 대항력 생겨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입찰권 등기가 없을지라도 안 돼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시군면장의 확인을 받고 이 확인은 무슨 확인일까요? 무슨 확인? 확정일자 안 해요 이거? 확인은 농사 짓는다는 확인을 받고 이 뜻이에요. 어디서 확인받아요? 시군면장. 여기도 군수 빠지죠? 농사 짓는다는 확인을 받고 농지를 인도받았을 때는 다음 날부터 뭐가 생겨요? 대항력. 대항력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땅 주인이 막 바뀌었는데도 새 땅 주인한테 뭐라고 할 수 있다? 자기 농사 짓겠다고 할 수 있어.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그죠? 그래서 우리 이런 농지가 임대차가 된 그런 농지를 산 사람은 요 임대인의 지위를 고스란히 어떻게 해요? 승계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 계속 농사 짓게 해줄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 되죠. 대항력 생겨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농지 임차인이 또 가가지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 면허권이 생기겠죠? 그럴 리가 없다.
농지 임대차는 확정임차 제도가 없고요. 우선면허권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어요. 농지 임차인한테 인정하는 건 뭐예요? 유일하게 여기 보면 대항력이 인정하는 거예요. 대항력. 주택이랑 상가하고 달라요. 왜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하지 못하지? 중요한 거 얘기했는데 지금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 이게 지금 보면 동그라미에서 한번 쭉 보시면 임대차 기간은 법에 따르면 몇 년 이상 하는 것이 정상이다? 3년 이상 하고. 여기 단연생 식물은 몇 년 이상? 5년 이상. 그런 거예요. 근데 임대차, 농지 임대차 하면서 기간을 안 정하거나 또는 1년, 2년 정했다. 그러면 임대차 기간은 몇 년 한 걸로 봐버려요? 3년. 자, 이게 동그라미 4번이 중요하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별표. 그러니까 농지 임대차의 최단 기간은 몇 년이라는 거예요? 3년. 주택은 몇 년? 2년. 상가는 몇 년? 1년. 이렇게 하시는 거지. 1, 2, 3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그렇지만 임차인은 1년 계약했다면 1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자가 빠졌네요.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1년, 3년 미만으로 기간 정한 거에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1년 해보니까 1년 계약했는데 적성이 아니야. 그럼 때려치고 나갈 수 있지. 그런 뜻이고. 동그라미 6번도 밑줄 그어놓으세요. 그리고 임대인의 동그라미. 기가 막힌 게 임대인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임대인도 1년, 2년 계약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임차인만 그런 게 아니고 임차인은 불가피한 사유가 필요 없어요. 임차인은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1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임대인은 기분 내키는 대로 1년 못 하는데 임대인이 이런 거지. 내가 2년간 군대 갔다 와야 될 일이 생겼다. 자, 2년 동안 군대 갔다 올 거니까 2년 동안 요거 빌려서 농사 지을 사람 손들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임대인이. 그게 동그라미 6번이에요. 질병이나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는 기간을 1년, 2년으로 할 수도 있다. 이것이. 여기까지. 자, 문제 풀어보세요. 2번 문제. 이번 문제에서 나머지는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잠깐 볼 건 3번. 협의란 글자 맞죠? 녹취증 필요 없어요. 이거 넘어가고 1번과 4번을 설명드릴 텐데 4번. 요게 뭐냐면 농취증은요. 등기 신청할 때 제출된 서류예요. 근데 어렵게 표현했어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등으로 농지에 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다가 취득했다면 그럼 이제 등기 청구할 거죠. 그 단계에서 농취증을 제출해야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농취증 발급 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 신청할 때 농취증을 갖다 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농취증 발급 신청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권한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보유 권한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보유하고 있다고 그랬나? 어쨌나? 신청권을 보유하게 있다. 이렇게. 맞는 얘기예요. 1번이 2번이나 나온 건데요. 경매로 농지를 낙찰을 받을 때 농취증 필요하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거기 매수 신청시가 아니에요. 자, 이걸 가지고 공부하세요. 경매다 그랬을 때 매수 신청이라는 것은 입찰을 얘기해요. 입찰. 근데 입찰해서 1등 되는 걸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입찰해가지고 이제 일단 잠정적으로 1등을 결정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허가 결정이 떨어져요. 매각 허가 결정이. 허가나.
여기서 입찰 들어가서 1등이 되는데 이제 일주일 뒤에 허가 나요. 허가 나는데 농지증은요. 요 입찰 들어올 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일주일 뒤에 요때 농지증이 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라고 했을 때 경매의 경우에 농지증이 필요한데 언제 필요하냐면 요 입찰 신청할 때 매수 신청할 때 농지증이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고 경매는 나중에 허가 결정 받으려면 요때 농지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걸 매각 결정기일이라고 그래요. 매각 결정기일. 허가 받을 때를요. 결정기일. 그때 농지증이 들어가야 되고 요 입찰 들어갈 때는 요거 매각기일이라고 해요. 매각기일. 어려운 말로 입찰기일, 매각기일. 그러니까 매각기일, 즉 매수 신청할 때 내는 게 아니고 농지증은 언제 내요? 매각 결정기일 때 내요. 더 가볼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기 하면 등기를 하는 시점이 뒤에 또 있어. 그죠? 등기. 요때 농지증을 갖다 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그 전에 언제 내야 돼? 허가 받을 때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 이전 등기를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할 때 농지증은 첨부 서류가 배우시잖아. 아닌 이유는 요때 이미 갖다 내서 그런 거예요. 요때 이미 갖다 내서. 아시겠어요? 이거 아니고 여기서는 요걸 물어보고 있지만 일주일 뒤에 요때 갖다 낸다. 근데 요때 내는 것도 아니라 좀 빨리 낸다 이거지. 보통 농지증 언제 갖다 내? 등기 청구할 때. 보통 요때 갖다 내죠? 근데 경매는 좀 더 빨리 갖다 내요. 이때는 아니지 또. 오케이, 됐어요. 그거 아시면 돼요.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서 가볼게요. 오늘 받으신 자료 중에 이렇게 여러분 여기 조그맣게 된 거 있잖아요. 요것을 그 요약집 사이에다 넣어두세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다 이렇게 껴서 그거 이제 묶기는 이렇게 묶어져 있는데 참 이게 넣기가 좀 그런데 요것을 여기다 껴가지고 확인 설명서 한 문제 나온다 생각하시면서 봐주세요. 자, 먼저 빨리 볼게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게 주거용 건물, 주로 이제 아파트나 빌라 같은 거 중개했을 때 써주는 양식이에요. 거기에 이제 항목이 13가지인데 그걸 빨리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대상 물건의 표시란. 여기 보면 칠판에 요거 있죠? 대상 물건 표시란에 적도록 되어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암기할 때는 앞으로 표자를 따서 많이 암기할 거예요. 표시란. 표자 그러면 물건의 표시. 여기서 네 군데를 한번 별표 쳐볼게요. 대상 물건 표시란 중에 다 보시긴 하는데 용도 있죠? 용도? 별표예요. 용도가 뭐죠?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 중에 보면 공동주택 그런 거 있나요? 공법 시간에 건축법 배우시잖아요? 그때 용도 나오잖아요. 용도. 근린생활시설 그런 거 보셨어요? 근린생활시설 들어보셨어요? 근생이라고 하는 거 이게 건축물의 용도. 근린생활시설 근생이라고 줄여서 얘기하잖아요. 용도를 적어주는 칸이 있다는 게 별표예요. 별표. 용도하고 용도지역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용도지역. 용도지역은 뭐 얘기죠? 토지 얘기죠. 토지. 용도지역 뭐 아시는 거 뭐가 있어요? 그렇지. 그게 용도지역이에요. 상업지역, 공업지역도 용도지역이고. 응? 자, 이런 용도지역은 대상 물건 표시란에 적어요? 안 적어요? 있어요? 없어요? 찾아보세요. 아무리 봐도 없어요? 용도지역은 대상 물건 표시란에 적는 게 아니에요. 두 개를 구별해 주셔야 돼요. 용도는요. 적고 옆에다 이걸 딱 적으시면서 X라고 하셔야 돼. 우리 중개사법은 그냥 읽어가지고 여러분 실력이 절대 안 올라가요. 문제풀이를 하셔야 돼. 그런데 문제 풀었을 때 어떻게 틀리게 내는가 출제 수법들이 딱 정해졌어요. 그걸 익히셔야 돼. 그래서 틀렸잖아요. 모의고사를 봤는데 내가 틀렸어. 근데 맞는 줄 알았더니 이게 틀린 지문이래. 어떻게 틀리게 냈냐? 요렇게 틀리게 냈어. 그러면 그것을 관련된 그 요약집 부분에다가 써두셔야 돼. 이렇게 써두시고 볼 때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지. 이렇게 나오면 틀리지. 그걸 하셔야지만 여러분 실력이 올라가서 점수가 올라가지. 그렇지 않고 그냥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내용을 계속 100번 읽으면 내가 뭐 모를 것 같냐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점수 절대 안 올라갑니다. 시험이라는 게
거기 나온 부분을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그걸 해집고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자꾸 느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이걸 많이 해놓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요약집을 쭉 읽어도 문제집을 푸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어떻게 틀리게 내거나 이렇게 나오면 틀리네 이렇게 나오면 틀리네 그걸 표시를 해두시라고. 제가 요약집에 보면 그런 표현을 갖다 여기저기 많이 해두긴 했어. 그런데 그 밖에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걸 하시라고. 지금 이렇게 적으시라고 옆에다가. 적으셨죠? 왜 목소리에 힘이 없는 거예요 또.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방금 전에 목소리는 시비 거는 목소리여서 예.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옆 밑에 보시면 방향이라고 있죠. 방향, 예? 열표 방향을 적어줍니다. 보통 방향 남향이 많겠죠. 예, 방향을 적습니다. 대상물건 표시란에 방향 적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진 능력이라고 돼 있죠. 내진의 별표, 내진의 동그라미. 저 지진 때문에 내진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자가 두 번 들어가요. 앞에 거랑. 내진자 나오면 대상물건 표시란. 이것이 중요한 것들이요. 네 가지 꼭 아셔야 돼요. 마지막 하나. 밑에 보시면 제일 끝에 위반 건축물 여부라고 돼 있죠. 위반이란 글자 별표. 위반 건축물 할 때 위반 거기다 별표 하시라고. 그래서 네 가지. 예. 그럼 이러한 위반 건축물은 등기부에 나와요? 대장에 나와요? 건축물 대장에 나와요? 등기부에 나와요? 건축물 대장에 나오니까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건축물 대장에 나오는 위반 건축물 여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대부분 뭘 보고 적어요?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을 보고 적는 겁니다. 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작성 방법 중에 첫 줄 보시면 대상 물건의 표시는 토지 대장 및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여 적고 이렇게 돼 있죠. 그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출제 영순위가 그 뒤에 나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건축물의 방향을 적을 때는 주택의 경우는 주택은 거실이나 안방 같은 주실의 방향을까지 딱 끊어서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밖의 건축물은 나왔죠. 그 밖의 건축물은 뭘 얘기하냐면 상가, 공장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끊어서 이제 상가나 공장 같은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의 방향을 기준으로 적는다. 이렇게 하는 거지. 다시 두 가지 구별하시고 출제가 아직 한 번도 안 됐고 출제 영순이라고 봅니다. 자, 주택일 때는 방향을 적어줄 때 어떤 게 기준이에요? 주실이라고 하셔요. 주실. 주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안방하고 또는 거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그 밖의 건축물은 뭐가 기준이에요? 주된 출입구 기준이다. 이렇게 하셔요. 주된 출입구 기준. 바뀌면 안 되겠죠? 영순이. 자, 그 다음에 권리관계입니다. 두 번째로 가봐요. 권리관계. 자, 보시면 권리관계란에 적는 거다. 권리관계란에 적는 게 지금부터 똑같이 표시해보세요. 두 개로 색깔을 나눠서 첫 번째는 등기부 기재상 동그라미고요. 민간임대 등록 여부도 동그라미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뀌기 전에는 두 개밖에 없었어요. 두 개가 늘었어요 지금. 근데 자, 민간임대 등록 여부가 뭐냐.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 아시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주택일 때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됐다. 몇 년짜리 임대사업자 내놨다. 이걸 표시하라는 뜻이에요. 그걸 민간임대 등록이라고 해요. 민간임대 등록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에요. 이렇게. 그럼 주택 중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주택도 있고 아닌 주택도 많겠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주택일 때는 여기 표시해 주라고요. 8년짜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지금부터 색깔 다르게 여기 보면 갱신 요건 행사 여부 요거 없던 게 생긴 거예요. 여기서 갱신 요건이 문제잖아 지금.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확인 서류 제출 여부 두 개. 색깔 다르게 하시고 요 두 개. 이거 네 가지가 전부 다 어디에 기재가 되는 거예요? 권리관계. 권자 전부 다 권리관계란에 적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 확인 서류 이건 뭐냐면 다가구 주택에서 사고가 좀 나요. 세입자를 집어넣어줬더니 그 세입자가 들어갔는데 보증금 절반을 날려먹은 거야. 이게 경매 넘어가서 주인이 빚이 많은 거지. 근데 날려먹은 이유는 선순위로 다른 세입자들은 다 확진일자 받고 막 그랬던 세입자야. 이 사람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밀려. 그래서 보증금 절반을 뜯겼어. 그러면 사고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본인도 잘못했지만 물론 소개한 중개사 사장님이 보증금이 안전한지 안 한지를 제대로 못 따져준 거죠.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져줘야 돼. 따져주려면 거기 세입자들이 보증금 얼마고 확정일자 언제 받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정보는 주인이 알고 있지, 주인이. 그런데 이제 주인이 그 정보를 주면 좋은데 안 주면 이제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긴 해요. 근데 주민센터에서 그 정보를 갖다가 받을 때 그걸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라고 그래요. 그 정보 빼주는 게, 프린트 해주는 게 확정일자 부여 현황인데 이것은 주인이나 살고 있는 세입자는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중개사는 안 돼. 이번에 계약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새로운 임차인도 안 돼. 들어갈 사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주인이 동의서를 주면 중개사는 그 동의서 가지고 대신 가서 받아볼 수는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가서 주인이 확정일자 부여 현황 가서 끊어서 사장님, 중개사장님한테 갖고 오든지 아니면 중개사장님한테 동의서를 줘가지고 중개사장님이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든지 그래서 여기다가 제출해라 이 말. 제출했을 때는 제출을 체크하라는 얘기입니다. 제출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출 안 했죠. 미제출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사고 나면 제대로 활동 안 했다는 증거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제출로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자들 사고 안 당하게끔 하려고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적어져요? 권리관계다 이거지. 갱신 요건을 말할 것도 없고요. 갱신 요건을 행사할 건지 안 할 건지 행사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서류를 첨부해라 이 말이지. 예? 첨부 안 하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중개사한테.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확인, 제출 여기에 체크되어 있는 게 정상. 안 돼 있다면 나중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자, 요 네 가지요. 그러면 제일 끝에 권리관계 중에서 등기부 기재사항 요 제일 위에 거 뭘 보고 적죠? 제일 위에 거 요건 등기부죠. 너무 당연하죠. 그 밑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면 채권 최고 금액을 적어줘요? 아니면 실제 빚을 적어줘요? 채권 최고 금액. 그거죠. 네, 그거 알아두셔야 돼.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셔서 3번 갑니다. 이제 세 번째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이 세 번째 항목의 제목을 보면 제목이 엄청 길어요. 그냥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및 아래쪽에 있죠. 지금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죠. 엄청 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앞으로 우리끼리 부를 때는 공짜를 따면서요. 공법상 규제사항 이렇게 해버려요. 우리끼리는 공법상 규제사항 끝. 공짜를 따서 암기하고요. 공법상 규제사항. 우리가 암기할 때 공짜로 딴 것은 뭐예요? 공법상 규제사항이에요. 공법상 규제사항. 여기 적을 것들이 이것저것 많죠. 이걸 지금부터 제가 칠판에 써볼 텐데 여러분도 똑같이 이제 뺏겨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용도, 지역이나 지구, 구역은 뭘 보고 적어줍니까요? 용도, 지역이다. 용도, 지구다. 이건 뭘 보고 조사해서 적어줘요? 뭘 보고 적죠? 이건? 요런 것들은 뭘로 확인하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고 옆에 써보시는 거예요. 확인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옆에 보면, 건폐율 예상한, 용적률 상한 요것도 있죠? 요거. 건폐율 60%, 용적률 250% 이런 건데, 이건 뭘 보고 적죠?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이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건폐율의 상한 퍼센테이지, 용적률의 상한 퍼센테이지가 나옵니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안 나와요. 뭘 보고 적어요, 이건? 건축물 대장에도 안 나와요. 여기, 지금 뭘 봐야 알 수 있어요? 시군, 조례, 이렇게 적으시고, 그 다음 밑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나오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밑에 있는 거 뭘로 조사할 수 있습니까? 뭘로 파악할 수 있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띄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이다 이렇게 적혀서 나와요. 적혀서 나오면 허가구역이에요. 자, 밑에 보시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또 나오죠. 이렇게 동그라미 치셔서 이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는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에 안 나옵니다. 그럼 어디에 나올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공부란 말이 오네. 여러분들 공부란 말만 들어도 막 경기 일으킬 수 있잖아. 이 공부는 공적 장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국토부에서 만들어놓은 인터넷 사이트예요.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이렇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봤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면 도시군 계획시설, 계획시설. 도로가 많죠. 아무래도 도시군 계획자 들어간 거.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계획구역. 이거는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이런 계획자 들어간 것은 어떻게 조사하죠? 개공이 직접 관청에 가서 물어봐서 적어주죠. 어디 가서 물어봐요? 관청, 시군구청, 관청 이렇게. 개공이 뭐 해서? 확인한 것을 적어주는 것이다. 뭐가 나오는 것들은 계획 이렇게. 좀 써봤죠 지금? 네. 열심히 쓰셨어요. 잘 쓰셨는데 저한테 속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밑에 보면 밑줄 그는 거 있죠? 밑줄 그은 게 지금 여러분 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연습한 거예요. 밑에 거. 에? 근데 제일 끝에 가면 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형광펜. 이게 출제가 유력한 건데 아직 출제가 안 되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만약에 임대차를 소개하는 경우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봤던 공법상 규제 항목들은 어떻게 해요? 적어주는 거예요? 안 적어주는 거예요? 다시 국어를 잘해야 돼요. 자, 그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임대차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공법상 규제 항목은 임대차를 소개했을 때는 적어주는 거예요? 안 적어주는 거예요? 이거? 적어줄 수도 있고 안 적어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장님도 적어주는 사장님이 있고 안 적어주는 사장님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장님 안 적어줘. 법 위반 아니에요. 근데 또 뭐예요? 잘 보이려고 하는 사장님은 막 메꿔줘. 비어있는 것만 나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메꿔져 있는 게 좋아요. 비어져 있는 것보다는. 근데 비어놨다고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입지 조건란에 적는 것 5개 한 번씩 읽어보시는데 입지 조건란에 적는 게 제일 위에 게 도로. 그 다음에는 대중교통. 대중교통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지하철이지 뭐. 그죠? 그 다음에 주차장. 주차장 별표 형광펜. 주차장은 입지 조건이라는 거죠. 주차장 입지 조건입니다. 주차장은 시설 같은데 시설이 아니고 입지 조건이에요. 그래서 주차장을 잘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교육시설이죠. 초중고 교육시설 이렇게 되죠. 얘네들이 이제 지금 저희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니까 걔네들이 저보다 더 바빠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한 대학교 가거나 그때까지는 진짜 아침에 저보다 더 일찍 나가니까 야 이게 진짜 사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애들이 더 피곤해하고 막 그래 저보다. 그리고 제가 한번 가서 이렇게 좀 안아보려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벌써 뭐 이게 예민해 있어요. 아빠여서 그런가? 아이가 옆에도 못 오게 하고 막 그러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달라진 거. 집에 가면 있잖아요. 저기 뭐야 음악을 듣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할 때 좀 옛날엔 편하게 그냥 이렇게 틀어놓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한번 이렇게 틀면 갑자기 누가 와요. 애들 공부하는데 지금 음악 막 그러면서 그죠? 아니면 제 방으로 쏙 들어가야 되든지 뭐 그런 게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수험생 애기를 두면 감옥 생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실감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조용해야 돼. 웃고 떠들어도 안 돼. 밤늦게 먹어도 안 돼. 같이 따라 먹을까봐. 자,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판매 및 의료시설까지 보셔야 돼. 판매 및 의료시설. 여기. 백화점이 대표적이겠죠? 그 다음에 종합병원까지. 입지조건 5개 또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할 때 앞 글자를 따서 도대차 교판. 그죠? 도대차. 주차장은 차자로 따세요. 주차장 용지의 지목부호가 뭐예요? 주차장 용지. 차죠? 주소 용지의 지목부호는 주. 그런 거 배우시잖아. 예?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관리에 관한 사항 2가지 동그라미 치시면 돼.
하나가 경비실 동글뱅이, 또 하나가 뭐예요? 관리 주체 동글뱅이. 두 가지 하시면 되고, 관리에 관한 사항란에 위에 적어 놓으세요. 주차장 적어야 안 적어요?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란에 주차장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6번째 비선호시설. 비선호시설이 뭔지 아시죠? 혐오시설 적어주는 칸이 있는데 제일 끝에 세 줄이 있죠. 세 줄이 있는데 요게 이제 이번에 새로 생겼어요. 새로 생겼다는 게 그 밑에 작성 방법이 좀 그 예시가 늘었다는 뜻입니다. 그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둘째 줄에 화장장, 틀리게 안 나오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화장장, 납골당, 공동묘지, 쓰레기 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분뇨 처리장, 하수 종말 처리장 등 이런 걸 적어준다 이 말이에요.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8번까지 하고 쉴 텐데요. 7번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거래 예정 금액 등 칸에 적어주는데, 거래 예정 금액 등 칸, 그게요. 세 가지죠. 예정 금액 적고, 또요. 공시지가 적고, 또요. 공시가격 적습니다.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공시지가 그러시면 돼. 그 다음에 건물은 공시가격 이렇게. 근데 밑에 작성 방법 보시면 두 가지 체크. 하나, 이러한 예정 금액이나 공시지가 같은 것은 중개가 완성된 때의 공시지가나 예정 금액을 적습니까? 완성되기 전에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을 적습니까요? 전자의 동그라미, 전자의 동그라미. 완성된 때 그러면 틀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중개사법에 출제하는 그런 유형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개사법은 좀 세밀하게 좀 해야 되고, 내용이 별거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맞고 틀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중개사법이 이렇게 크게 환영을 못 받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죠. 이게 무슨 과목이냐 이렇게 하면서 복도에서 욕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럼 제가 지나가면 갑자기 막 놀려가지고. 저도 인정을 해요. 이게 무슨 어떤 뭐 그런 과목으로서 그런 게 좀 한데, 만약에 여러분이 중개사법 시험 과목에서 빠져봐요. 합격이 힘들어요. 그나마 이 과목이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욕하지 마시고 수능을 하세요. 수능. 아, 완성된 때 그러면 틀리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성되기 전 이게 맞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개별 공시가나 건물의 공시가격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출됐었죠. 그러니까 공시가나 공시가격은 임대차라면 적어줄 수도 있고 안 적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금 적어주는 게 3개 있죠. 동글뱅이 쳐보세요. 취득세,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하나 더 뭐죠? 지방교육세. 이렇게 3개. 여기에 적어줄 때 종부세 그런 거 있나요? 종부세? 없죠. 재산세 적어주나요? 그런 거 없죠. 재산세, 종부세 같은 건 적어주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밑에 작성 방법. 이 세금도 중개 완성된 때 세금 적어주는 거예요? 완성되기 전 세금을 적어주는 거예요? 전이전. 근데 만약에 전세 계약을 소개하면, 알선하면, 전세가 알선했다 그러면 그때는요, 전세 계약을 알선했다면 그때는 세금을 적어줘요? 안 적어줘요? 적어줄 게 없죠? 전세 계약을 하면 취득세 몇 프로예요? 없잖아요, 그런 거. 적어줄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제외됩니다. 요거 한 3번 나왔을 거, 이건. 제외됩니다. 그럼 출제할 때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적어준다, 이렇게 나오지. X. 오케이. 자, 쉬겠습니다.